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기준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5,005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EU가 최근 특별외교 이사회와 일반 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한EU FTA 승인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탈리아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밀렸던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7월에는 조금 늘었지만 지난달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만 6천 명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0.4%포인트 하락해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나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현물시장 그리고 또 선물시장에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도 순매수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베이시스 호전으로 이 대규모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5천억 원 넘게 주식을 순매수했고요. 시장은 코스피가 0.4% 오르면서 1823선을 가리켰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9월 15일 수요일장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어제 숨고르기 들어갔었지만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8포인트 오르면서 182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817포인트에 시작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1827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었죠. 하지만 투신권의 펀드환 매물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장중에는 보합권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했었는데요. 하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5천억 원 정도의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상승 반전한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1820포인트까지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상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4,2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5천억 원 정도 사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2천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기관 쪽에서 2천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장 개인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는 가운데 개인 쪽에서 1,7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반전한 채 마감했습니다. 약보합에 거래되면서 481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만 하더라도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483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5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하락 반전한 채 마감했는데요. 5일선 지지하지 못하고 그 아래에서 지수는 멈췄습니다. 오늘장 0.1% 하락한 48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기관도 샀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130억 원, 기관 쪽에서 24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역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는 상황이었는데요. 개인 쪽에서 37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60전 내리면서 1161원 10전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출발만 하더라도 1150원대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환율 시장에 개입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여기에 투자자들이 달러 재매수에 나서면서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다가 1160원대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0.05% 하락한 1161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3% 내렸습니다. 반면에 포스코가 오늘까지 철강주 강세 0.7% 올랐고요. 현대차가 장중에 16만 원대까지 진입을 하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내렸고요. 현대중공업이 대형 선박 수주 기대감으로 오늘까지 52주 신고가 다시 쓰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생명이 올랐고요. 신한지주가 내렸습니다. 반면에 KB금융이 0.8% 올랐고요. LG전자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4거래일 연속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내렸습니다. 반면에 서울반도체는 2% 올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포스코 ICT가 2% 내렸고요. 메가스터디가 6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한 채 마감했는데요. 오늘 3%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동서가 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태웅이 14% 큰 폭으로 급등했는데요. 조선기자재주 강세에 태웅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광밴드 마찬가지로 3% 올랐고요. SK컴즈가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계주가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2% 넘게 올랐는데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3% 올랐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5.6% 큰 폭으로 올랐고요. STX엔진이 6%, 현대엘리베이터가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면서 기계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기계주들은 기관이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종목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이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쓴 종목들이고요. 삼성중공업 마찬가지로 올랐습니다. STX가 5%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조선주의 상승세가 조선기자재주까지 이어졌습니다. 성광밴드가 3% 올랐고요. 태운과 용현BM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습니다. 현진소재와 마이스코 역시 8%대로 급등하면서 조선기자재주 강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네, 이런 조선주의 강세에 해운주 같이 움직였습니다.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상선이 5% 올랐고요. 흥하해운이 9% 급등했습니다. 공신이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면서 해운주들까지 강한 움직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석유화학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상승은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종목들 체크합니다. SK에너지가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호남석유가 3%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사상 처음으로 20만 원대 진입하기도 했었고요. OCI가 6% 급등, 코오롱인더스트리가 4% 가까이 오르면서 석유화학주들이 강한 모습을 이어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매수에 오늘 코스피 지수는 1820포인트까지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내일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라스트 성공 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김중원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관의 매물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미증시 혼조 마감으로 국내 코스피 역시 혼조세로 출발했는데 장중 한때 11포인트 이상 상승하기도 했지만 상승폭 축소 후에 1820선 내외에서 매매의 공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 강화되면서 상승폭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개인의 차익 실현 물량 및 투신권의 매도로 상승폭이 좀 축소되기도 했지만 결국 장 막판에 상승폭을 좀 키웠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일 증시 특징을 보면 일본 증시의 급등이 나타난 점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엔화에 매각했다는 소식에 엔화 약세 기대감으로 일본 증시는 큰 폭으로 반등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엔화가 강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일본 기업들과 경쟁하는 국내 증시에는 꼭 호재라고 볼 수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해외 쪽으로 시선이 많이 갑니다. 오늘 밤에 있을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금주에 발표되는 미국 증시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대체로 증시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동안 부각되었던 글로벌 WD 우려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금일에도 다수의 경제 지표가 발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금일 발표되는 지표 대부분이 산업과 물가 관련 지표들인데요. 대체로 증시에는 긍정적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우선 이제 발표되는 지표를 보면 8월 수입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지금 전망치는 한 0.3% 정도고 한 이전치는 0.2%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뉴욕주 9월 제조업 지수가 발표 예정인데 지금 조사치는 8.0이고 이전치는 7.10이었기 때문에 소폭 개선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8월 산업 생산도 이전치 0.1% 대비 개선된 0.2%를 기록할 걸로 전망되고 있고요. 8월 설비 가동률 또한 이전치 74.8% 대비 소폭 상승한 75%를 기록할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금일 발표되는 지표들은 좀 증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시에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고 일단은 우리 시장 역시 상승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도 기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금일 발표된 미국 소매 판매 지표 호주세와 페드의 추가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도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마감했는데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 주 예정된 미 경제 지표 대부분이 양호할 걸로 전망되고 있어서 글로벌 WD 우려는 좀 완화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 외국인의 매수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스피 이평성이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인데요. 이제 다만 이제 그 지수가 1800선을 넘음에 따라 그 펀드 환매 압력은 또 가중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투신권의 매도 확대와 추석 연휴 기간이라는 시간적 불확실성, 그리고 단기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해서 현금화 전략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걸로 보입니다. 업종 및 종목별로 빠른 순환매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수익률이 편차가 크다는 점도 유념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런 관점에서는 지수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상승한 업종, 종목에 대해서는 뭐 현금으로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네, 하고 이제 네.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는 낙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오늘 네네.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장중에 7% 가까이 밀리기도 했고, 하이닉스 역시 뭐 상승세를 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소위 말하는 7공주 종목들이 금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시장 대비 크게 하락하고 또한 이제 가대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그 수급적으로 불안했던 그런 모습들이 존재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단기 저가 매수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접근할 땐 분명히 좀 장기 뷰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IT 업종은 뭐 물론 이제 그 5월 이후에 7월 달에 그 IT의 3분기 실적 둔화 우려가 존재한 이후로 좀 굉장히 좀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시즌에도 IT가 뭐 그 특별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는 그 종목에 대한 접근은 조금 더 길게 보고 3분기 실적을 넘어서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을 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예, 한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네네.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금 네. 계속해서 코스닥 쪽이 소외가 되고 있거든요. 코스피 1800 넘으면서 네네. 이제 코스닥도 500선 언젠가는 넘겠지,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 시간 코너를 통해서 코스닥과 코스피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지수가 1800선을 넘으면서 금융위기 이후로 다시 1800선을 회복됐다는 시점에서 시장의 관심은 그 유가증권 시장, 그중에 대형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코스닥의 소외 현상이 좀 더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금일에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코스닥의 매력이 코스피 대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그 증시의 관심이 대형주 코스피와 그 중에서 대형주 위주로 접근돼 있고, 특히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화되는 시점에서는 더욱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는 아직 당분간은 코스닥의 소외가 조금 더 갈 것 같고요. 뭐 방금 전 IT 말씀드린 것 같이 코스닥 접근도 똑같습니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충분히 현재 저가 매력이 있는 시점으로 판단되는 만큼 그런 접근해서 시장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김중원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가 5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기준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5,005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이 추산한 올해 우리나라 인구 4,887만 5천 명을 기준할 때 이동통신 서비스 보급률은 102.4%에 이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휴대용 통신기기를 보유하는 시대가 열린 셈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8월 말 기준으로 367만 명에 달해 전체 가입자의 7.4%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아이폰이 촉발한 스마트폰 출시 경쟁과 태블릿 PC 등장 등에 따라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EU FTA의 연내 잠정 발효가 어렵게 됐습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EU가 최근 특별외교 이사회와 일반 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한EU FTA 승인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탈리아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공식 서명이 늦어져 한EU FTA의 연내 발효는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순을 목표로 추진했던 공식 서명이 지연되자 한국과 EU 모두 비준 동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EU 의회의 비준 동의만으로도 FTA가 잠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잠정 발효도 연내에 어렵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7월 소폭 증가했던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서 지난달 신고된 전국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3만 1,007건으로 7월보다 3.7% 줄었습니다. 이는 최근 4년의 같은 달 평균보다 20.1% 낮은 수준입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밀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가 7월에 조금 늘었지만 지난달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2,312건으로 집계됐으며 수도권 전체로는 8,091건에 머물러 전월 대비 각각 3.7%씩 감소했습니다. 8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만 6천 명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0.4%포인트 하락해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는 2,400만 5천 명으로 지난해 8월보다 38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제조업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29만 7천 명 늘었습니다. 이는 2000년 7월 이후 최대입니다. 건설업도 10만 9천 명 늘었습니다. 8월 실업률은 3.3%로 0.4%포인트 낮아졌으며 실업자도 같은 기간 7만 4천 명 줄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7%로 지난해 8월보다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용사건과 연계해 손익을 결정하는 만기 3개월의 신용연계증권 한 종을 내일까지 판매합니다. 400억 원 규모의 이 상품은 신용관찰기간 동안 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국내 선순위 채권에 대해 파산이나 지급 불이행 또는 채무재조정 등의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연 3.4%의 수익을 지급합니다. 하나대투증권은 국내 상위 20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사는 2020 주식투자 신탁을 판매합니다. 지난달 사는 2020 주식투자 신탁은 내수시장 점유율 30% 이상, 글로벌 시장 점유율 5위권 이내 기업 가운데 펀더멘털과 기업가치, 투자 모멘텀이 우수한 20개 기업에 중점 투자해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 HMC 투자증권은 삼성전자와 하나금융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에 최대 45%의 수익을 추구하는 원금 비보장형 ELS 한 종을 내일 공모합니다. 발행 후 6개월마다 조기 상환 기회가 주어지며 평가 시점에 두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지수의 일정 비율 이상이면 연 15%로 수익을 확정합니다. 프루덴셜 자산운용의 프루덴셜 탑3 그룹 1.5 분할 매수 목표 전환형 펀드가 목표 수익률 연 11%를 10개월 만에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루덴셜 자산운용은 이 펀드를 오는 20일 채권 혼합형 펀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일본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 증시, 일본 증시의 영향을 좀 받기도 했죠. 일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9,528선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본 재무성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에 따라서 엔화가 급락했고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중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추가 규제책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0.6% 내리면서 현재는 2,671선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